부진했던 게임주 내년에는 다를까? 네, 앞서서 저희가 카카오 들여다봤는데 사실 코로나19 때 수혜로 떠올랐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게임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게임을 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또 게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사라지고 나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흥행 신작들도 좀 밀리는 것 같고 딱히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주가도 반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게임 업종들은 얼마나 밀렸을까요? 네, 1부, 2부 계속 많이 하락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약간 마음이 조금 좋진 않은데요. 네. 일단은 게임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게임즈들의 주가가 2021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가 최고점을 찍었었는데요. 네. 그 고점 대비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막 1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었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은 23만 원대로 거의 5배가량 주가가 빠진 상황이고요. 우리 또 이제 크래프톤도 공모주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였잖아요. 그 당시에 공모가가 49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주가가 크게 내려오면서 KRX 게임, K뉴딜 지수 역시 올해 들어서 지금 한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게임주의 전체 시총도 한 21조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코로나 때 수혜를 받고 지금 굉장히 부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요. MMORPG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MMORPG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초대형 MMORPG를 출시가 되면서 이 MMORPG의 성장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당시에 전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1년 인기의 피크를 찍고 점점 MMORPG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는 MMORPG의 게임 특성상 게임을 좀 장기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요즘 사람들의 특성은 금방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금방 갈아탄다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와 이제는 MMORPG가 약간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장르들을 MMORPG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변화시켜야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MMORPG 이 장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가 되는 걸까요? 롤처럼 이제 같이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리니지도 좀 대표적으로 MMORPG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MMORPG 장르가 꾸준하게 한 캐릭터를 쭉 키워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 게임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또 네오위즈에서 냈던 신작이 굉장히 색다른 장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한창 2010년대에는 그래도 게임의 대장주 쪽으로도 이름을 많이 올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때는 이제 피파 온라인이라던가 스페셜 보스 이런 여러 가지 인기작들을 유통을 하면서 이제 네오위즈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오위즈가 자체적으로 게임 개발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기작들을 유통을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통, 퍼블리싱의 계약이 끝나면 결국에는 실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들이 끝나가는 시점부터 이제 네오위즈도 함께 실적과 매출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오위즈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매출이 6,700억 원 가량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700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게임 3N이라고 하는 뭐 NC소프트랑 넥슨이랑 네오위즈 여기서 네오위즈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넷마블이 거기를 자리를 차고 이제 들어가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위즈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 9월에 출시한 피해 거짓이라는 그 게임이 100만 장 판매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 거짓이 콘솔 게임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콘솔 게임이 약간은 좀 등한시되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콘솔 게임은
사실은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더 높은 개발력 그리고 이제 몰입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리스크나 수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게임 회사들도 콘솔 게임에는 크게 막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네. 뛰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콘솔 게임으로 크게 막 성과를 낸 게임사들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콘솔 게임 전문 개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피해 거짓을 4년 넘게 준비를 하고 개발에 몰두한 끝에 이번에 출시가 됐고요. 결국에는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MMORPG 개발에 치중을 하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트렌드와 변화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점들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MORPG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MMORPG와 관련된 개발팀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PC라던가 콘솔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개발팀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추후의 게임 트렌드가 정말 MMORPG에서 PC나 콘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수요가 올라올 시점에는 이미 콘솔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냐 기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콘솔 시장의 지평을 또 열었다는 점에서 네오이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피해 거짓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국내 매출인가요? 해외 매출인가요? 9월에 출시가 되고 이제 한 달 만에 100만 장 돌파했는데요. 이 판매량이 90% 이상이 북미랑 유럽이랑 일본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나왔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면 유저들이 이제 게임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쵸. 이 평가 지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유저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4.8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스팀 유저 평점은 압도적 긍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또 메타스코어도 82점으로 피해 거짓을 이용하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시를 하고 나서 입소문까지 퍼지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피해 거짓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100만 장까지 팔렸잖아요. 남은 네. 이제 2달 동안 150만 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오이즈의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30%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지난해 226억 원 이것보다 이번에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전망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신작에 흥행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것도 국내 시장에서 지평이 넓지 않은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을 뽑아낸다는 게 참 네오이즈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네오이즈 말고도 실적이 좀 기대될 만한 그런 게임사가 있을까요? 네오이즈랑 이제 아까 제가 3N이라고 말했던 기업 리스트 중에 하나가 넥슨이 있었는데요. 네. 넥슨도 이번에 3분기 좀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넥슨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35억 원으로 전년 이제 전분기 대비 한 2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억에서 한 100억 원 가까이 추정하면서 3분기 기준으로 넥슨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게임사와 비교해서도 흥행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작품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블루 아카이브는 2021년 2월에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된 게임인데요. 올해 8월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까지도 함께 이어져서 사실 중국 수출이 되기 전부터 이제 중국 수출 열렸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중국에 출시가 되기 전에 블루 아카이브 중국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 수가 413만 명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모바일 게임 플랫폼 중국에 있는 모바일 플랫폼 그 게임 플랫폼에서도 사전 예약자 수만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네. 와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 출시하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열리고 나니 게임 순위 22위. 약간 좀 피크, 부진했네요. 맞아요. 네. 피크였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도 일매출이 출시 직후에는 4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또 1억 원대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뭐 중국 수출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은 어디서 좀 뒷받침되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중국의 실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이 실적의 뒷받침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넥슨이 2021년 블루 아카이브를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일본에 출시가 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블루 아카이브 쪽에서 내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순위가 60위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순위가 1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한 45% 정도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성장 부진을 일본 쪽에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도 IP를 굉장히 잘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잘 콜라보를 하면서 IP를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IP를 확장을 하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보면은 이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방식으로도 또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이렇게 넥슨도 좀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뭐 네오이즈는 앞서서 이제 콘솔 게임으로 입지를 좀 넓혔었는데 네. 넥슨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새로운 장르나. 지금 넥슨 게임즈도 PC랑 콘솔 게임으로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차기작 출시를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넥슨도 이제는 모바일 중심에 치우쳐져 있던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둘째 주부터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증권가에서 말씀 주신 대로 네오이즈라든지 넥슨 게임즈 호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기업들 빼고는 사실상 게임 업계에서 지금 신작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흥행을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의 히트작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맞아요. 수익을 내는 네.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다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제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는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28%, 83%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M을 제외하고는 기존작들은 계속해서 다른 게임사들의 경쟁작과 밀리면서 매출에 대한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신작을 출시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흥행했던 것들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NC소프트는 12월에 TL이라는 이제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이거를 앞두고 마케팅 비용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부분들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는요,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7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3분기에도 148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 분기에 신작이 3개 정도가 출시가 됐는데 신작이 많이 출시가 된 만큼 그만큼 마케팅 비용도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7월에 신의 탑이라는 신작이 출시가 됐고 이제 9월에는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이 두 작품이 그래도 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적자폭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역시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신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예정인 신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본업으로 신작이 굉장히 흥행하고 좋은 것도 맞지만 앞서서 네오위즈는 이제 콘솔 시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또 새롭게 노력을 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 개인사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임 IP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게임 캐릭터를 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 게임의 세계관이라던가 스토리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BGM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래픽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IP로 확장을 시킬 수가 네.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게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메이플 스토리의 BGM은 좀 여러 날고 있어요. 뜬뜬뜬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피아노 연습하기 굉장히 네. 또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피아노 연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넥슨은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음반 회사를 했어야 됐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IP를 잘 활용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이게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네. 기존의 IP에 있던 그 세계관이라던가 캐릭터를 기반으로 또 신작을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작 개발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신작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IP 활용의 대표적인 게 이제 캐릭터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 하면 뭐 포켓몬스터도 있고요. 그렇죠. 미키마우스, 뭐 핑크퐁, 쿠키런 이런 캐릭터들은 진짜 어디에나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빵에도 그렇고 옷에도 그렇고 뭐 필기도구, 가방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캐릭터 하나만 정말 잘 만들어도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넥슨도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면서 잘 확장을 하고 있는 것만큼 게임 회사들이 이런 IP를 잘 활용해서 활용성이라던가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IP를 활용해서 또 다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이 또 게임사의 엑스트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성형 AI를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AI를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를 게임사들이 함께 접목을 시키면 생산성이라던가 효율성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미래에셋의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게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그에 따른 매출 객단가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게임에 들어가는 제작비라던가 인건비를 낮춰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게임 회사들의 수익성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게임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여러 방면에 활용을 하게 되면 P와 Q를 증대시키고 C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이 생성 AI를 적용한 게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원래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 자체에 스토리가 있고 캐릭터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그쵸? 선택해서 게임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서 몰입도를 좀 높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이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게임에 대한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아이템을 구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게임 산업은 그래픽이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맞죠. 제작비라던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업무에 투입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생산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IP를 활용하는 건 매출이나 수익성을 늘리는 측면에서 맞다면 생성 AI를 활용하는 것은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점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중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게임에서도 생성 AI를 좀 도입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C소프트가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자체적인 AI 모델인 바르코라는 그 생성 모델을 네.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바르코를 사용을 해가지고 게임의 시나리오를 좀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례로는 이제 NC소프트가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이나 터키 이런 국가들의 개발사는 생성형 AI로 직접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일러스트를 하는 것에 보조 업무로 좀 활용을 하는 네. 쪽으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나아간다면 뭐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그 입력된 스크립트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고 사용자의 과거 게임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응답을 강화하는 용도로 조금 더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AI가 또 게임사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또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이슈 2부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게임주들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이제는 신작이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종목별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1부와 2부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